수열입니다. 수열은 뭐냐? 수열. 순열하고 다른 거예요. 자, 순열은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이고,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그냥 나열했다. 그래서 수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거기에다가 이제 교과서에서 좀 이름을 붙여서 수학에서의 수열은 어떤 규칙성을 좀 갖고 나열을 하는 애를 수열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수열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열 아닌 수열 중에 뭐 그래도 학습이 되는 수열은 뭐냐 쉽게 1, 4, 9, 16, 25 수를 나열했어요. 수열입니다. 그때 각각의 수열의 요 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항. 다항식 할 때 그런 항 이름이야 별거 없죠.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얘네를 보라면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뭐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선생님은 간혹 이제 주로 간혹은 아니고 주로 첫 번째 항, 제1항을 갖다가 나는 주로 초항이라고 많이 불러요. 선생님들 많이 부르니까 알아두세요. 초항. 받아들이는 별거 없죠. 초항이라고 주로 불러요. 자, 기호로는 수열. 이제 뭐 수가 아닌데 수를 갖다가 이제 문자에 대응시켜서 보는데, 기호로는 주로 소문자를 많이 쓰고요. 소문자. 첫 번째 항을 주로 A1 하첨자입니다. A2, A3, A4 이런 식으로 A5 하첨자라 그래서 오른쪽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항의 넘버라고 하죠. 저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제 몇 항 항이라고 하면 A 이런 식으로 A를 한번 썼다. 그러면 그때는 뭐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많이 합니다. B1, B2, B3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1항, 2항, 3항, 4항 땡땡땡 해가지고 쭉 써가지고 여기 n번째 항이 있어요.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N이 되겠죠. AN. 그럼 얘는 지금 1, 4, 9, 16, 25 이렇게 가거든.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시니까 뭐가 되겠어요? n 제곱이라는 게 되겠죠. 지금 내가 n 제곱을 찾은 건 뭐예요? 규칙성을 가지고 찾은 거죠. 자, 우리가 수열을 배우면은 뭐 꼴랑 2개 배워요. 이름 있는 수열. 등차랑 등비 2개 배우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수열이 이름 있는 애가 둘만 있냐? 그렇진 않죠. 무수히 많습니다. 수열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벌써 이런 거 만들었죠. 근데 참고로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 배우고 나면. 니네가 아는 수열 중에도 우리가 그 가끔 뭐 저번에 그 1학기 때 내신 하실 때 경우의 수 할 때도 수열 하나 알려드렸죠.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이런 수열이 많단 말이야. 그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열의 핵심은 뭐예요? 수열의 핵심은 규칙성이에요. 어차피 니네가 규칙성인데 그 규칙성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게 등차 등비 정도뿐인 거고, 걔네들 이후의 것들은 다 규칙성이야. 근데 규칙성이라는 거 외우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 경험이거든. 근데 니네 이거 찾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초등 저학년 애들한테 이런 거 주고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 10번째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찾는 애들 지금 못 찾는 애도 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죠. 규칙성을 잘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좀 더 배우는 거고, 지식을.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여기 1, 4, 9 이렇게 느려져 있던 이 수열을 갖다가 n번째 항을 찾았는데 n번째 항이 우리는 n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하네. 뭐냐면 바로 어떤 수열에서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걸 갖다가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말 그대로 이제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일반적으로 그 수열의 항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반항. 왜 일반항이야? 야, AN이 n제곱이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니네한테 7항을 구하라 그래. 그럼 바로 7, 7에 49죠. 그죠? 10항을 구하라 그래. 100이죠. 일반항을 알면은 그 수열의 항들을 갖다가 다 알 수가 있다. 일반항이 그 수열의 주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본이 약간 이제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뒤에 가서 일반항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일반항은 막 다 쓸 줄도 알고 구할 줄도 아는데 일반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반항이 뭔지 대답을 못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항이 뭐예요, 이지? 그래서 일반항이 뭐라고요? 그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이 일반항. 됐죠? 요거 우선 하나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겠고 나머지는 다 됐고요. 기호로는 수열을 갖다가 얘 수열이 AN이라고 하면 이 수열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중괄호 표시, 집합 표시 있잖아요. 하고 집합은 아니고 중괄호 안에다가 일반항을 이렇게 씁니다. 아, 그럼 얘가 수열 AN이라는 소리입니다. 수열 AN이라는 소리. 됐죠? 여기까지. 등차 등비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배경 지식인데 별거 없습니다.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일반항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일반항이 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와서 이제 등차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배경 지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수열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수를 나열한 게 수열이거든. 그때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AN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AN. 그리고 얘를 갖다 부를 때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까 같은 걸 보시면 일반항이 아까는 AN이 n제곱 이렇게 돼 있었거든. 요거 수열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수열도 폭넓은 개념에서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뭐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랑 좀 비슷하죠, 생김새가. 뭐라? 수열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수열도 일종의 함수. 대신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어요. 땡땡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이 되는 관계가 함수인데 대신 수열은 정의역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는 정의역,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예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R에서 R로 간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수열은 정의역에 뭘 쓰냐? 수열은 정의역에다가 자연수를 써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해요. 특히나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를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AN 일반항 AN은 n제곱이라는 거는 마치 함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fx가 x제곱이라는 애로 매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함수에서의 fx랑 같은 겁니다. 함수에서의 fx.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얘는 아시다시피 그래프 그려주면은 fx는 x제곱 뭐 무난하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이제 얘가 수열 쪽으로 넘어와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만 있으니까 1일 때 1, 2일 때 4 이런 식으로만 찍히는 것 뿐이야. 근데 얘도 어쨌든 실제 값이 있진 않지만 경향을 파악할 땐 이렇게 그래프로 놓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 방학 때 대수에 대한 공부를 시키면서 이 수열 쪽에서는 이 수열의 함수적인 관점을 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수열은 일종의 함수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일반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일반항이라는 건 결국에 함수에서의 fx랑 같은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근데 뭐 꼴랑 수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랬어요. 그 2개의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수열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요까지. 됐죠?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등비까지 다 못할 것 같고 이럴 거면 지우는 게 난데, 그죠? 자, 어차피 굳이 안 지우고. 자,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등차 열, 등차 수열. 자, 이제 단계적으로 봅니다. 자, 등차 수열의 뜻. 뜻은 뭐냐? 등, 같다, 뭐, 차.
국어적으로는 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 그럼 수학에서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 등차 수열의 뜻은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 핵심적인 말만 쓸게요.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약간 국어적인 느낌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일정한 수가 더해졌다.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요 일정한 수가 중요하겠죠? 더해진다는 일정한 수. 우리는 요 일정한 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수열의 공통된 차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 공차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D. 차가 영어로 뭐예요? 마이너스라고 하지 마시고 D를 시작하는 걸로. 됐어요. 자, 영어 한 것을 배우세요. 자, 그래서 D라고 합니다.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자, 그럼 뜻을 배웠죠?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관계식을 이끌어 볼 거예요. 관계식. 관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N이 뭐라 그랬어요? n번째 항이라 그랬죠. 그럼 AN 더하기 1은 뭐겠어요?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겠죠. 근데 위에서 배운 뜻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등차 수열의 AN 플러스 1항은 AN 항에다가 뭘 하면 되겠어? D를 더하면 되겠지. 이게 우리가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여기서 D는 상수해야 돼요. 상수. 요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 중에 하나. 첫 번째 관계식 하나. 단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뭐 외우는데 부담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어쨌든 일반적인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그 수열의 n번째 항이라 그랬고, 그 n번째 항 일반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뭡니까? AN번째 항은 뭡니까? 라는 거를 찾을 거고, 요거 찾는 방법을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 할 때 이제 등비할 때는 후딱 할게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써보는 겁니다. 자, A1, A2, A3, A4, 땡땡땡, AN, 땡땡땡 이렇게 있어요. 수열이. 자, 그때 A1에서 A2로 가려면은 공차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방금. 자, A1에서 A3로 가려면은 공차를 몇 개 더 해야 돼요? 그럼? 2개 더 해야 되겠죠. 규칙성으로. 자, 그럼 A1에서 A4로 가려면은 공차를 몇 개 더 해야 돼요? 3개 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결과적으로 A1에서 AN으로 가려면은 공차를 갖다가 몇 개 더 해야 돼요? n-1개 더 해야 되죠. 당연히. 왜 하나 빠지냐고 물으시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확인한 거야. 그래서 AN은 뭐다? A1 플러스 n-1D라고 하시면 되고, 나는 선생님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교재 등에서는 간혹 이 A1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항입니다. 첫 번째 항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1 생략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냥 간혹 A라고만 쓰기도 해요. 1을 생략하고.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 읽을 때는 초항. 그래서 등차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초항에다가 공차를 갖다가 n-1개 더하면 됩니다. 이거 니네 최근에 공수투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차로 찾을 거냐 뭐로 찾을 거냐 해가지고 그 함수값 규칙성 최근에 엊그저께 한 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 관계식이라는 거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해봐요. A2는 A1 더하기 D죠. 2를 대입해봐요. A3는 A2 더하기 D죠. 3을 대입해봐요. A4는 A3 더하기 D죠. 땡땡땡. n에다가 n-1을 대입해봐요. 그러면은 AN은 AN-1 플러스 D죠. 얘를 갖다가 변변 싹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2번부터 n-1번까지는 양변에서 지워지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의 첫째 줄은 A1, 그 다음에 D가 몇 개 있어요? n-1개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이 방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관계식의 n 이제 관계식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n항과 n 더하기 1항 또는 n항과 n 더하기 1항과 n 더하기 2항 이러한 이제 일반항 사이들의 어떤 관계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관계식의 n자리에다가 자연수의 값을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그 대입한 식을 조작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걸 갖다가 축차 대입이라고 불러요. 역시나 교과 용어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종종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축차 대입, 차례대로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아, 축차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축차 대입이라는 거는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만큼 식이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더하니까 이게 쭉 압축이 돼서 하나로 쫙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이제 그 도구 중에서 이렇게 쭉 압축해가지고 쫙 짧아지는 거 뭐 있어요? 그 왜 과학 실험실 같은 데 보면 쭉 네? 아 너무 어려운 말 하네요. 자, 그럼 요즘에 학교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아니 학교에 아니 학교도 그렇고 문방구에도 파는 거 이렇게 쭉 압축해가지고 짧아지는 거. 멀리 있는 거 볼 때, 멀리 있는 거 볼 때 주사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연상치 이 정도면 초등학생 대답할 것 같은데 문방구에 팔고 자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 되게 크고 비싸. 자 망원경 있잖아 망원경.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마이크로스코핑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스코핑, 망원급수라고 하는데. 수열에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야. 언제? 저렇게 관계식이 있을 때 저 관계식 해석을 할 때 축차 대입을 많이 해요. 축차 대입을. 자, 일반항 그래서 두 개로 구했어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반항에서 확장. 자, A, N항은 A1에서 N-1D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M항에서 출발할 때는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나름의 규칙성인데 M항에서 출발할 때는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몰라? M-M개 더하면 되겠죠. 그냥 일반화가 된다. 꼭 초항에서만 출발할 필요는 없다. 고정관념이야 저것도. 너무 꼭 초항에서만 출발할 필요는 없다. 됐지? 자, 일반항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등차. 다음 이제 중항입니다. 중항. 가운데 중자예요. 중항. 자, 중항이라는 소리인데 가운데항에 대한 건데 등차 수열의 중항,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자, 세 개의 수가 수열에 세 항이 있어요.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얘네 세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라고 하시면은 결론부터 쓰면은 가운데 거에다가 2배 하면 가운데 항에다가 2배를 하면 양옆의 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이 얻어집니다. 결론은 왜냐? 다 저 위에 뜻, 정의죠. 또는 이제 관계식 일반항에서부터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했잖아.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1 플러스 D라고 했잖아. 그죠? 얘를 갖다가 변변 빼서 D를 소거하고 정리하시면 저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근에 공수2에서 절대분식 할 때 얘기했던 내가 이렇게 쓰는 건 이제 변형된 형태고 엄밀히 말하면은 등차 중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 등차 중항은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보완되는 거야? 양옆에 거 더해서 반땡 안 된 소리잖아. 그죠? 더해서 반땡 우리가 그게 뭐예요? 공수에서도 얘기했던 저게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등차가 산술입니다. 등차가 산술. 등차가 산술이라고 했어요.
나 불렀어? 응. 수모? 짝수기? 아니 이제 세 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네 개가 있으면 중항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없지. 응. 세 개가 있을 때 중항.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좀 얹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배워보면, 자, 중항에서 우선 이 중항을 좀 일반화 해볼게요. 일반화. 그럼 중항에서 이거를 일반화 하시면 중항이 아니고 아까 뭐 소연이가 물어본 비슷한 4개짜리인데 AP항하고 AQ항하고 더한 애랑 AR항하고 AS항을 더한 애가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로부터 뭘 알 수 있냐? 얘로부터 뭐가 되겠냐? 얘를 갖다가 일반항으로 바꿔볼게요. AP항은 초항 더하기 n-1이니까 p-1d지. AQ는 초항 더하기 q-1d지. AR은 초항 더하기 r-1d. 이게 뭐 굳이 안 써도 보이죠, 대충. AS는 초항 더하기 s-1d지. 그러면은 AAAA 지우고 DDDD 약분하고 마일 날리니까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뭐? 얻어진 결론이 P 더하기 Q는 R 더하기 S랑 같다. 다시 말하면 국어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저런 정리나 뭐 알게 된 사실들은 의미를 담아서 좀 읽으시는 게 필요한데, 어떤 의미냐? 등차 수열인데 2개씩 더해서 같잖아요? 그러면 하첨자 합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인데 둘이 더해서 같으면은 하첨자 합이 같은 거야. 그거의 특수한 케이스가 엄밀히 말하면 중항인 거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A2 더하기 A6이야.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A1 더하기 뭐랑 같은 거냐? 얘가 8이니까 A7이랑 같다 이거야.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A3은 A3 더하기 A5랑 같은 거고, 그럼 A4는 A4 더하기 A4 아니야. 이게 2A4 아니야. 이게 중항이지. 그죠?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아니죠.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A2 더하기 A6은 10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이제 한 부류는 뭘 하냐? 얘를 딱 보고 얘를 갖다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초항공차로 바꿔. A 더하기 D지. A 더하기 5D지. 그죠? 이게 10이다 해서 2A 더하기 6D는 10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내. 어떤 애들은. 근데 어떤 애들은 얘를 딱 보는 순간 2A4네. 10. A4가 5구나. 똑같은 결론이거든? 이런 걸 얻어내는 거고. 알아두세요. 유용합니다. 문제에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의미보다는 다시 얘기하지만 등차에서 2개씩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려면 하첨자 합이 같아야 됩니다. 하첨자 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본 거고,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열도 일종의 함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함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함수에서의 변수는 x, 수열에서의 변수는 뭐예요? 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n에 집중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데 보시면 안 되고 n에 집중하셔야 되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일반항. 그럼 자, 일반항에서 변수가 n이야. n. 변수가 n이야. 잘 보니까 수열의 일반항은 함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함수예요?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함수야? 1차 함수로 보이죠? 그죠? 정확하게는 1차 함수는 아니고 1차 이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공차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이하입니다. 맞아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함수적 특징 1차 n에 대한 1차 이하로 나타난다는 거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함수식은 an은 dn 플러스 k라고 주로 씁니다. dn 플러스 k라고.
그럼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인 거예요. 수식 안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얘는 n에 대한 1차 이하다 라는 의미 하나 하고, 어쨌든 저쨌든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공차라 그랬어요. 일반항이라는 건 수열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등차 수열에서 어쨌든 중요한 애는 공차거든요. 그러니까 공차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이 수식의 의미는 공차는 어디 있다? 공차의 위치가 n의 개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잖아. 전개해 보니까 그렇잖아. 질문 있어요? 네, 1차 2차예요. 1차. 여기서 1차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1차. 근데 만약에 D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라지면 상수니까 2하. 그 소리인데 왜 1차 이하의 질문은, 그러니까 이 식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아니면 왜 1차 이하냐? 정확하게 질문이 뭐야? 식이 어디서? 얘 전개. 얘 전개해 보시면 어쨌든 Dn 아니야. n에 집중하시라고. 딴 애들 어차피 다 찌끄러기라고. 얘를 전개하시면 dn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d 아니야. 나는 그냥 얘를 k라고 쓴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겨울 됐을 때도 다시 얘기는 해주겠지만, 자,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2n 더하기 3이에요. 딱 봤어요. 일반항이 2n 더하기 3이야. 뭐야? 등차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공차가 얼마야? 2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원래 그래프 그리면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점점점 찍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는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 이게 근데 초항이 3일 수 있어. 왓도 초항이 3? 1 아니야. 얘 초항이야? 난 얘 초항이 얼마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얘 초항은 1도 아니고 3도 아니긴 한데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지? 얘 초항 얼마야? 네가 대답해줘. 얘 초항 얼마야? 뭐죠? 어? 초항의 뜻이 뭐예요? 나 대장. 아니 초항의 뜻이 뭐야? 대장. 초항의 뜻이 뭐냐고요? 첫 번째. 첫 번째 항이요. 그럼 첫 번째 항 얼마인데요? 1. 1이라고요? 네. 아니 첫 번째 항은 A1이 첫 번째 항이에요. 네. 그럼 A1이라는 건 너 F1을 어떻게 구하니? 1 대입해서. 1 대입하면 얼마야? 5. 네. 왜? 0. 초항 5.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안 되냐고요? 저기 지금으로 30분 전으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딱 30분 그때 시작할 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수.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네? 계속 갑니다. 그 다음으로 합입니다. 합. 자, 그럼 이 합을 이야기하려면은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돼요. 검은색이네? 검은색에다가 C. 검은색이 약간 뭔가 좀 심리적으로 내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눈 아프진 않죠? 아니, 아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질 거예요. 자,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싫어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자, 수열의 합을 갖다가 수열의 합 말 시키지 마. 자꾸 말 시키면 딴 데 하잖아. 딴 얘기 하잖아. 수열의 합은 말 그대로 수열을 갖다가 더한 거를 합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까지 더한 애를 갖다가 우리는 표기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얘를 갖다가 합을 의미하는 영어 뭐 이제 있어요. 이니셜 따가지고 라지 S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N을 써요. 하첨자로. 그래서 SN이라고 읽으면 되고, SN의 뜻은 뭐다? 어떤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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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 그러니까 S3은 A1, 2, 3 더한 겁니다. S5는 A1, 2, 3, 4, 5 더한 거고요. 알겠죠? SN입니다. 단점이 좀 있어요.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어떤 단점이 있냐?
만약에 내가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낼 건데 A 7, 8, 9, 10을 갖다가 S로 나타내고 싶어. SN의 형태로. 근데 이걸 나타내려니까 뭐가 문제냐? SN은 정의, 약속 자체가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애를 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 1이 생략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앞에. 그럼 얘는 1항이 아니잖아. 시작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쓸 때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번거로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 10까지 하시고 그리고 덜어내야죠. S 6을 덜어내면 되겠네. 가능은 하죠?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이라는 기호는 말 그대로 수열을 합한 애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근데 약간 번거로운 게 시작이 무조건 스타트가 1항일 때만 좀 편해. 1항이 아닐 때는 좀 덜어내야 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가서 다음 시간 정도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는 지금 배운 SN 여기 하나가 있고 이러한 약간의 번거로움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고 싶다 해서 등장한 게 요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대표 주자. 더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얘기했죠. 자, SN이 뭔지는 배웠어요. 자, 그럼 SN이 뭔지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SN에서 중요한 거 이름 자체가 수학 좀 긴데 요 자체가 그냥 수학적인 하나의 용어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만큼 요 길이 요 말 그대로 편집하시면 안 되고 지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요만큼이 하나의 수학적 단어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말 그대로 수열의 합 뭐야? SN이야. SN과 일반항 뭐야? AN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요. A1은 AN은 이거를 갖다가 SN 가지고 구하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고 참고로 A1은 뭐냐? SN의 정의에 의해서 S1이야. 맞죠? 1항에서 1항까지 더한 거. 그럼 AN은 SN-SM-1이라고 쓸 수 있다. 맞아요? N항까지 더한 거에서 N-1항까지 더한 거 덜어내면 AN만 남을 거 아니야. 됐지? 대신 원래 일반적으로 N자리에다가는 자연수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자연수 1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빵 나오죠? 그럼 말이 안 되죠. 1항부터 빵항까지 하기 어딨어? 그죠? 그래서 밑에 건 언제 쓰는 거예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중괄호 표시해서 묶어놓은 요 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 놈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좀 확실하게 똑바로 지 맘대로 편집하지 말고 똑바로 외워두세요. 똑바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내서 이제 이따가도 쓰라 그래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라. 그럼 요거 쓰면 되거든. 요만큼 그대로. 근데 이거 쓰라 그러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성격이 참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우선 첫째 줄 이렇게 써요. 수학적으로 당연히 뭐 좌우변 바꿔 쓴 거니까 수학적으로 차이점은 없죠. 그죠? 틀렸어요. 짝대기입니다. 왜 바꿨어? 그리고 밑에 거 썼어요. 이렇게. 당연히 틀렸어요. 왜? n은 2 이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기억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밑에 거 n은 2 이상 안다는 거는 뭐 빼봐. 말도 안 되는 거. 무조건 틀린 거고. 자, 위에 거는 그럼 왜 바꿔 쓰면 안 되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거라 그랬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뭐란 소리냐? 결국에는 합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일반항 구해라.
그때 쓰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합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알아내라. 그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식의 의미는 합을 줄 테니까 SN을 줘. 그러면 너 초항은 어떻게 구할래? SN에다가 1 대입하면 돼요. 이런 의미라고. 그럼 이건 뭐하는 짓이야?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는 대로 그대로 줄 맞춰서 써주세요. 알겠죠? 예시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SN이 있어요. 쉽게 합시다. n제곱입니다. SN이 n제곱. 일반항 구해보래요. 일반. 그럼 그때 하는 게 뭐다? SN. 합을 줬는데 합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래. 그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이게 많이 말하면은 입에 쫙쫙 붙어요. 이게 실제로. 몇 번 말하시면. 합을 줬어. 일반항 구하래. 뭐 써야 돼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자, 틀을 먼저 잡아요.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계산을 해요. 그럼 A1은 얼마예요? 1이죠. 자, A에는 n제곱 빼기 n-1제곱이잖아. 그죠?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니까 뭐 나와? 2n-1 나와. 천천히 하면 얘가 n 이상이잖아. 맞아? 자, 우리는 뭘 찾는 게 목적이라고?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일반항을 이렇게 찾았어. 찾아놨는데 이렇게 쓰니까 좀 번거롭잖아. 1항은 1이고 2항 이후에는 이거다 이 소리잖아. 근데 잘 보니까 여기에다가 원래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됐지 원래? 모순이라 그래서. 근데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넣어봤어 1을. 그때 1을 넣었더니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항을 2n-1이라고 써도 되겠지요.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느려 써보시면 얘 수열을 쓰면은 초항이 1이죠. 두 번째 항은 뭐예요? 2항부터는 여기다 넣으려면 2, 2는 4, 3이죠. 세 번째 항은 3, 2, 6, 5죠. 네 번째 항은 4, 2, 8, 7이죠. 땡땡땡이거든. 보니까 뭐야? 등차 수열이 보이죠? 왜? 일정한 수가 더해졌잖아요. 공차가 얼마? 2잖아. 그럼 일반항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초항 플러스 n-1 공차. 그래서 2n-1. 근데 매번 이렇게 갈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그냥 밑에다가 혹시 1을 넣어봤을 때 얘랑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쓰면 되죠. 만약에 다르면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만약에 이렇게 다른데 일반항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써야죠. 이럴 땐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A1은 3이고요. A에는 2n-1인데 얘는 n은 2항부터예요. 이게 일반항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쓴 게. 이만큼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질문 있어요? 왜 저게 일반항이에요? 왜 저게 일반항이에요의 질문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인 건데 왜 이게 일반항이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마치 우리 예전에 대장금이 홍시를 먹고 홍시 맛이 난다 그래서 홍시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홍시냐고 물어봤어. 왕이. 응? 그래가지고 장금이가 대답을 했어. 왕.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대답했는데 왜 묻냐고 왕한테. 응? 뭐라고요? 아닌데. 아니었어? 누구였어 그럼? 상궁이었어? 아무튼 그랬대. 그래서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이라고 써줬는데 왜 일반항이냐고 물으시면은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데. 저기 수식이 왜 뭐예요? AN 1 플러스 N 마이너스 어디요? 이거요? 일반항 구하는 식인데요. 등차 일반항 구하는 식. 등차 일반항 구하는 식. 된겨? 질문이 이게 왜 일반항이냐면 일반항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항인데 저 내는 나도 알죠. 여러분도 다 알고, 그죠? 저 내의 의미는 알겠다 이 내가 아니죠.
알았어 됐어 넘어가요. 됐어. 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됐어. 뭐? 아 이게 내가 이거 막 잡은 거야 아까 예시를 들어주려고. 일이 아닐 때는 혹시나 누군가 원래 물어보지 않겠냐. 만약에 다르면요. 여기다 내가 1을 한번 넣어보라고 했는데 근데 넣어봤는데 같으니까 일반항 답이 이건데 지금은 만약에 다르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등차 SN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를 이제 공식을 배울 겁니다. 자 SN이 있어요. 등차 수열 AN에 자 S1은 뭐라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1 더하기 AN까지를 SN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지? 그죠?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등차 합의 공식이 얻어지는 아이디어는 거꾸로 쓰는 겁니다. 거꾸로 쓰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갖다가 빠꾸로 한번 써볼게요. 빠꾸. 똑같은 애인데 SN입니다. 반대로 AN, AN-1, AN-2, A2, A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내가 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자, 변변 더해볼게요. 그럼 좌변에 SN 몇 개 나와요? 2개 남죠? 2개 나오죠? 그죠? 자, 우변 잘 봐요. 첫 번째 더하면은 A1 더하기 AN이지. 맞아? 자, 두 번째 A2 더하기 AN-1이지. 세 번째 A3 더하기 AN-2지. 근데 잘 보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등차 중앙 일반화를 떠올려 보시면은 얘랑 더하면 하첨자 합이 n 플러스 1, 얘랑 더해도 n 플러스 1, 얘랑 더해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다 똑같다 이거지.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는 여기서 1로 가려면은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맞아? 근데 밑에 거는 빠꾸로 썼으니까 여기서 1로 가려면 공차를 한 번 까야 되지. 그럼 당연히 더했던 애 깠으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의 합은 당연히 같겠지. 같은 논리로 가니까 얘가 몇 개가 나와. 그래서 얘가 n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등차 SN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인데 통상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스몰 a, A1 초항으로 바꿔 쓰고요. AN 내가 더하는 마지막 항이죠. 라스트 L로 많이 바꿔 씁니다. L. 근데 선생님은 요식을 이렇게 공부하라고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요식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등차 SN은 2분의 항수. 항수라는 건 내가 더하는 개수에다가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이라고 이렇게 공부하라 그래요. 등차 SN은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합니다. 말항이 마지막 항입니다. 뭐 초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차 SN식은 그래서 얘가 메인인데 여기에서 얘를 좀 조작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요 위에서 여기 잠깐 보시면 AN이 아까 전에 일반항, 등차 일반항이 뭐였어요? A1 더하기 n-1D였죠. 그죠? 요거를 L 자리에다가 넣어 보시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분의 n까지는 똑같고 요게 여기 들어가면은 초항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리고 뒤에 붙는 게 n-1D가 붙겠네요. 맞습니까? 등차 합공식 2개. 그래서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말항 하시든가 아니면은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2배 하고 공차를 항수 빼기 1개만큼 하시던가 2개인데 언제 쓰는 게 좋으냐? 어쨌든 저쨌든 n은 알아야 돼.
그지? 그리고 초항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초항 말항을 알 때 쓰면 좋은 공식이고, 얘는 초항 공차를 알 때 쓰면은 좀 좋은 공식, 편한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 같은 거 읽어본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 이제 등차 합공식 누가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왜? 뭐 1부터 100까지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도 하는 걸 갖다가 또 어떤 초등학생이 예? 학교에서 떠들다가 애들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니네 다 뒤졌다고 자 집에 가기 전에 남아가지고 1부터 100까지 쓰고 내고 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갑자기 시키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다 했다고 하고 내고 간 거죠. 맞았어. 선생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가정방문을 했죠. 얘는 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맞췄을까? 그가 이제 푼 아이디어가 있었거든. 거기에 푼 걸 보고 푼 게 아이디어가 뭐였어? 걔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를 앞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3, 6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얘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밑에다 거꾸로 안 썼어. 거꾸로 안 써가지고 100일 곱하기 이걸 한 거야. 이걸 풀이를 본 거야. 감명받은 거지 선생님. 그리고 걔네 집에 가정방문을 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걔네 삼촌이 뭘 하고 있어? 벽에다가 벽돌을 바르고 계셨어. 벽돌을 바르고 계셨는데 이 벽돌을 뭐 이런 모양이 실제 아니 일화죠.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벽돌을 바르는데 이거를 거꾸로 여기다 이렇게 껴 맞추시더라고 삼촌이. 그래서 벽을 이렇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 자 전설 같은 이야기. 누구예요? 걔 그런 얘가. 얘가 아니고 이분 제발 좀 피타고라스. 파스텔? 책 좀 읽자. 책 좀 읽자. 가우스. 가우스 8살 때. 8살? 리슈 몇 살? 17살? 까불이네. 8살 때 생각했는데. 아무튼 가우스가 얘기했던 방법이죠. 거꾸로. 자 등차합입니다. 됐어요? 등차합 공식까지 봤습니다. 자 일로 와서 이거 하려고 이거 간 거죠?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 SN은 뭐다? 2개. 수업 시간 내에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냐? 절대 아니죠. 누차 말씀 외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말항. 나는 이렇게 쓰지만 얘를 갖다가 AL이라고 읽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더블 하시고 n-1d 요 정도 그냥 영어를 읽을게요. 요렇게 됐습니까? 이게 등차 합공식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얘도 합을 잘 보니까 n에 대한 식이야. n에 대한 함수네. 근데 n에 대한 함수 모양은 어디서 봐야 되냐? 앞에 거에서 봐야 되냐? 뒤에 거에서 봐야 되냐? 이 얘기인데 n에 대한 함수 꼴인데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뒤에 거에서 봐야 돼. 왜 앞에 거에서 보면 안 되냐? 여기에 n이 숨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좀 관찰을 해본단 말이야. 얘를 n 중심으로 관찰을 해본다고. 그랬더니 마치 얘가 전개를 해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느냐? SN의 함수 꼴은 SN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2분의 D에 N의 n-k. 맞아요? 요 안에 담긴 의미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수식을 암기하시고 수식을 외워두시고 그 수식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수식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수식에 담긴 의미는 얘는 n에 대한 2차 이하네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앞에를 좀 비웠죠? 여기를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말하실 때 여기랑 항상 붙여서 n에 대한 2차 이하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이하가 등차 SN입니다. 물론
이하자가 붙는 이유는 뭐야? D가 0이 될 수 있어서거든? 근데 니네 D가 0인 수열이 있긴 하겠지만 보이겠니? 잘 나오겠니? 안 나오죠. 문제 풀 때는 아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그냥 n에 대한 1차, n에 대한 2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읽을 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역시나 어쨌든 얘도 등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차는 중요한 게 뭐? 공차라고요. 공차가 어디 숨어 있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공차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차에 대해 정리하면 조금 더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공차는이라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2분의 공차가 어디 있다? 이게 n제곱의 개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분의 공차가. 그러니까 당연히 공차는 n제곱 개수의 2배인데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아서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한테 아까 이제 예시 들어드렸던 여기 다시 빠꾸에서 아까 내가 SN을 하나 예시 든다 그러면서 n제곱 들었거든. n제곱 그지? 아까 그래서 니네가 n제곱 가지고 AN을 이렇게 구했잖아 아까 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로.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가능해져야 되는 게 SN을 주고 AN을 구하랬는데 SN이 보다시피 N에 대한 2차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럼 우린 바로 딱 아는 게 얘가 뭐야? 아 얘는 등차다. 이걸 먼저 알아. 근데 등차 일반항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두 개만 알면 돼. 등차 일반항을 구하려면 두 개. 초항하고 공차만 알면 되거든. 근데 얘 초항은 그럼 뭐야? 얘 초항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초항은 S2라고 항상 같아. 초항은 1이야. 얘 공차는 뭐야? 방금 배웠던 SN의 특징에서 함수적 특징에서 등차 SN의 식에서 공차는 어디 있다? n제곱 개수가 2분의 공차라고. 이게 공차가 얼마야? 2잖아. 자, 우린 이걸 가지고 계속 보세요. 이걸 가지고 AN을 만들 때도 앞으로는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석이긴 해요. 초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정석이긴 해. 하지만 우린 이거 말고 자꾸 함수꼴을 써먹기 위해서 등차 AN의 함수식은 우선은 1차죠. n에 대한 1차. 근데 n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우선은 2n으로 시작을 해. 스타트 끊어. 그리고 뒤에다가 얘가 초항이 1이 되게끔 조작을 해. 1 대입해서 1 되려면 뒤에다가 뭐 달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반항하고 수열의 합의 함수적인 특징을 갖다가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네? 항해 연습해보면은 등차인데 초항이 예를 들어서 5고 공차가 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정석대로 구해도 된다니까. 되고 그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일반항은 뭐다? 우선은 마이너스 3엔 잡고요. 그 다음에 초항이 5되게 뒤에다가 붙이라고. 얼마 붙이면 돼요? 8 붙이면 되겠죠. 8. 맞아요? 연습 많이는 못 시키고. 자, SN이 있어요. 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일반항 구하래요. SN을 주고 AN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나중에 내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름 있는 등차 등비 정도는 이거 아까 여러분 계산해서 뭐 계산 복잡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산하려면 좀 계산이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딸 수 있다. 일반항을. 어떻게? 공차가 우선 얼마야? 공차가? 2네? 그럼 우선 2n으로 스타트 끊으면 되죠. 초항이 얼마야? 암산하려는 소리는 아니야. 아무튼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라는 건 S1하고 같다고. 수열의 합별한사의 관계에 의해서. S1이 얼마야? 지금 마일이잖아. 초항이 마일이잖아. 그럼 뒤에다가 얼마 달아야 돼? 마3 달면 되잖아. 바로 나왔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걸 못하시면 아예 수업 자체를 못 따라올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우리는 계산하고 넘어갈 텐데 자기 혼자 이거 하고 있어요. A번은 이거 하고 있어요. 못 따라와요. 할 줄 아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SN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특징. 함수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래프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 상수항이 없다. n에 대한 2차다. 2차니까 만약에 0이 아닌 상황에선 2차라고 보시면 이제 아볼 아니면 위볼이죠. 그죠? d 값에 따라서. 근데 상수항이 없다는 거는 그래프의 기하학적 의미로는 뭔 의미를 갖냐면은 상수항이 없다. 뭐예요? 0,0을 지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d가 양수잖아요. d가 양수면 아볼인데 무조건 절편이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0이 된다 이 소리야. 맞아요? 2차 함수에 어쨌든 2하자를 빼면은 2차 함수입니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차 함수 하면 여러분 2차 함수 가지고 주로 뭘 따져요?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등차 수열의 최대 최소가 나오죠. SN의 최대 최소.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내용들 및 함수적 특징까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 뭐 더 깊이 있게 가르쳐도 깊이 있게 가르칠 거는 정말 이만큼 더 있어요. 이게 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선행을 좀 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수월한 부분이 확실히 좀 잡히셔야 되겠어요. 됐고,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뭐 이거 연습 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참고 잠깐 보실까요? 칠판. 자, 어떤 수열 AN의 SN이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이래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R이 0이면 그러면은 저 수열 AN은 뭐가 되냐? 뭐가 돼요? R이 0이면 2차인데 상수항이 없어졌잖아. 뭐가 돼? 얘는 등차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R이 0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2차는 2차인데 상수항이 있는 2차야. 이거는 AN의 정체가 뭐가 되냐면은 등차는 아니고 대신 제 2항부터 등차가 돼. AN이 제 2항부터 등차가 돼요.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에서 규칙이 안 맞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인 거야. 1, 4, 6, 8, 10 이런 수열이 있어. 얘 등차야? 아니야. 하지만 2항부터 등차야? 맞아. 이런 수열이 돼. 왜 되는지는 스스로 알아내는 게 최상이긴 한데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우선은 뒤에서 문제 보고 갈게요.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SN 구조에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너무 쉽긴 해요. 자, 유행 1번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0 빼기 A4는 24고 A13은 51이래요. A40을 구하래요. 자, 등차인데 A10 빼기 A4입니다. 뭐예요? 6D죠, 6D. 6D. 그죠? 6D가 24네. D 얼마? 4네. 맞아요? 근데 뭐 구하래요? A40 구하래요? 근데 내가 아는 게 A13이야? 그럼 뒤에다가 D를 몇 개 더해야 돼요? 27개 더해야죠. 17개 더한다고요? 27개. 17개라 그랬지? 27개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하고 50을 대입하시면 되죠. 됐죠? 계산 문제 풀어주는 거 잘 보세요. 뭐 쓸 것도 없습니다. 자, 중앙 3PQ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딱 읽는 순간 등차 중앙이구나. 그러면은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옆에 거의 합과 같구나. 다시 세수가 또 등차래요. 그럼 등차 중앙이구나.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요게 되겠거든. x값 구하래. 약간 부정방정식 B인데 문자 많잖아. 근데 잘 보니까 요거 요 연산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보이겠죠. 이건 고1 연산입니다. 이항하니까 어차피 PQ는 2P, 2Q라서 사라져. 그죠? 6이 12로. 그러니까 X값이 얻어진다고 P랑 Q값은 못 구하겠지만.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항까지 합 SN인데 S8이 96이고 S15가 225. A15 빼기 A8 구하래요. 아, 뭐 구하라는 소리예요? A15 빼기 A8이니까 뭐야? 7D 구하라는 소리죠. 7D. 그냥 제일 무난한 등차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줬어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은 두 방향. 초항 마랑으로 세울 거냐, 초항 공차로 세울 거냐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초항 공차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S8은 뭐가 돼요? 2분의 항수 초항 2배 n-1d 7d 되겠죠? 요게 96. 내가 일부러 좀 공식을 찬찬히 쓰거든, 적용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 내에 외우라고. S15 2분의 항수 초항 2배 하나 작은 d는 225. 이 다음에는 무난한 중학교 2학년 1차 현방입니다. 계산 니네가 일단 밑에 거 해보시면 하든가 하시고. 자, 여기에서 아까 약간의 혹시나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 SN이에요. 3n제곱 더하기 n-인데 A1, 3, 5 구하려는데 원래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내신에 가서 만약에 답만 빨리 낼 거다. 그러면은 일반항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왜? 일반항 구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 그지? A1은 뭐야? S1 하면 되지. A3는 뭐야? S3 빼기 S2 하면 되지. A5는 뭐야? S5 빼기 S4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빨리 하는 게 더 나으면 이걸로 빨리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정도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항을 빨리 따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 우선 얘는 SN을 딱 관찰을 하는 순간 n에 대한 2차가 보이기는 하는데 상수항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뭐 2항부터 등차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거 잠깐 보시면,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볼게요. A1은 S1이고 AN은 SN-SN-1 N은 2항부터 틀을 잡습니다. 틀을 잡아놓고 계산을 합니다. A1은 S1 얼마예요? 2네요. 자, 밑에 식은 SN-SN-1입니다. SN은 3n제곱 플러스 n-2죠? 빼기 n-1은 3n-1 제곱 n-1 마이너스 2죠. 그죠? 요거 계산이거든.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6n 마이너스 2가 돼요. 요렇게. 선생님이 암산을 한 걸까? 내가? 이 머리로? 설마? 자, 문제를 외웠을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산수야. 이 계산을 안 하고 이제 그걸 배울 건데, 자, 우선은 이 수열을 구해놨어. 해석을 해볼게. 아까 했잖아. 여기가 2항부터인데 혹시나 싶어서 1을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얼마가 나와? 4 나오잖아. 여긴 2라고 써있는데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 수열을 내가 한번 느려 써볼게. 초항이 얼마야? 2지. 2항이 얼마야? 10? 3항이 얼마야? 16? 4항이 얼마야? 22? 이렇게 간단 말이야. 등차야?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등차가 맞네.
그래서 얘가 2항부터 등차라고 하는 거야. 상수항이 있을 때. 아, 상수항이 있는 2차는 2항부터 등차가 되는구나. 근데 왜 그러냐? 직접 구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암산을 한 이 과정 결국엔 얘를 계산하는 거거든? 자, SN이 있어요. 3n제곱 더하기 n이에요. 자, 일반항 따볼게요. 공차 얼마예요? 6이죠. 6n으로 스타트 끊어요. 초항 얼마예요? 4지. 그럼 뒤에도 얼마 달아야 돼? 니네 이거 이제 계산이 돼. 봐,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이거를 당일날 수업해드리면 당일날 대부분 다 익힐 수 있어, 이 연산을. 자, 일로 와봐. 내가 아까 이 계산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보니까 어차피 SN에서 SM-1을 빼면은 상수항은 뭐가 달렸던 관심이 없죠. 뭔 말인지 알아요? n이 2 이상에서의 이 Sn-SM-1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n자리에다가 n 넣고 n-1 넣어서 빼는 거니까 상수항은 지네끼리 무조건 소거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일반항 구할 땐 여러분이 얘를 가리고 찾으면 되지. 없다 생각하고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니네한테 뭐라 그랬냐? 나중에 여러분이 학기 들어가서 내신하실 때 이런 문제를 아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반항을 안 구하고, 왜냐면 일반항을 구하면 이게 더 복잡하니까 A1 따로, A3 따로, A5 따로 구하거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이 정도는 마찬가지로 AN을 바로 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항 따로, 일반항 따로. 알겠습니까? 전개하면 똑같이 나오냐고요? 응,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네. 안 졸았어요. 안 줄기는? 좀 보고 너 졸면 있었어요. 다 찍어놨어. 아니 저 진짜 안 졸았는데. 얘기하세요. 매민이? 맴이야? 네. 맴. 이거야. 근데 왜 이름을 매입하는 거야? 그냥 혹시나 넣어보는 거야. 혹시나 여기다가 1을 넣는데 얘랑 같잖아. 그러면은 일반항을 쓸 때 굳이 두 줄 안 쓰고 그냥 한 번만 써도 되니까. 어? 그래서 넣어보는 거야. 그럼 저기 R이 그냥 밑으로 가는 거. R? R이 어딨어? 그 마이너스 2.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냥 2. 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졸았죠? 대박 졸았죠? 대박? 아니 다 자기가 들었어요 무덤을 파죠, 이렇게 진짜로. 무덤을 파서? 아니 다 들었는데 똑같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물어본 이렇게? 거예요. 응? 똑같아서 물어본 전혀 거예요. 상관없죠, 전혀. 야, 여기가 2026이어도 아니. 저기가 2026이어도 얘는 얘라고. 아니. 그 얘기를 방금 했는데 아니, 자기가 안 졸았다고 하더니. 아니 말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렇습니다. 네. S1이랑 마지막이랑 같다는 게 뭐야?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같다고요? 얘는 어차피 안 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경지식으로. 왜? 여기 상수항이 달리면 같을 수가 없어. 만약에 같으면은 그냥 같으면 어떻게 돼요가 아니고 같으면은 일반항을 얘만 써도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안 달고 2항 이상을 안 달아도 되는 거지. 2 이상이다. 그게 봐봐. 밑에 보시면 4번에 SN 있어요. 이거래요. 어? 뭐야? n에 대한 2차인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우린 얘를 딱 바로 보자마자 그냥 얘는 그냥 등차야. AN이. 왜? 공부를 해서 알아. 공차가 얼마야? 2야. 초항이 얼마야? 5야. 끝이야. 그럼 얘가 103 되는 거 찾으래. 얘는 얼마야? 50이야.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대수는 수능도 보잖아요. 수능 볼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나오진 않겠지만 설마. 알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상위권이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어. 이 짓을 누가 이걸 하고 있어. 적어도 등차 등비 정도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정석이기는 하나 얘를
패스하고 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선생님 미적이 대수보다 훨씬 어려워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더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요? 체감하고 있잖아요. 둘 다 빵점. 이쪽이 훨씬 어려워요. 네, 대수가 어려워요. 똥을 싸요. 자, 분명한 거는 미적투가 제일 어려워요. 미적투가 제일 어려워서 뭐 엊그저께도 누가 딴 사람이 물어봐 여기 없는 사람이 물어본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의미 없는데 3학년 1학기 때 미적투랑 확통을 같이 하는 게 낫냐 아니면 확통을 갖다가 2학년 때 좀 땡기는 게 낫냐 장단이 있다 계속 얘기는 합니다. 이거 고정 아니에요? 아니요 확통은 저 고정인데. 그건 니네 학교가 고정인 거고 다른 학교는 2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저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도 하고 아니다, 3학년 때도 할 3학년 수 때다. 있고 이게 선택인 학교들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장단이 있으면 장단이. 근데 저 기억 2학년 때. 음. 바꿨어. 차라리 그러니까 뭐 나는 진짜 그 학습 양에 대한 부담이 돼서 뺄 거면 기한을 빼셔야 되고 근데 나는 종합으로 원서를 쓸 거다 학종으로 난 대학을 갈 거다 지금 이미 판학기 시험 봤어요 그죠? 다 1111 나오신 거 아니면은 솔직히 학종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죠. 당연하다. 1 나왔어도 만약에 그냥 그러면 이제 자기 선택권이 더 있는 거긴 하고 이 교과도 생각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학종으로 잡을 거다 그러면은 기한을 하는 게 낫죠. 기한 그쪽 계열이면 물론 그쪽 계열 학과면 하는 게 낫다 학종이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기한은 수능을 안 보니까 안 해도 좋다는 거고 미적은 워낙에 공대 쪽에서 많이 원하니까 미투는 공대 갈 건데 학종으로 쓸 건데 미투를 안 하고 만약 학종을 쓸 거다 생기부가 구리겠죠. 그죠? 많이 구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아무튼 같이 하는 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근데 항상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교육 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니네 선배들로 보면 여기가 미적분이거든. 니네 선배들로 보면은 얘가 확통 그대로고 3학년 1학기 때 미투랑 미적분하고 확통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천안과도 천안아산과에도 꽤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했죠. 대부분이 오히려 대부분. 그래서 공부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상위권 학생들이 두 개를 보는데 한쪽에서 말아먹거나 그런 경우들도 드물긴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얘나 뭐 이렇게 어려운 과목도 어차피 위에 있는 애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밑으로 가면 안 해요. 공부를 어차피 어려워서 안 해요. 그렇다. 자 다시 돌아와서 SN입니다. n에 대한 2차죠. 그죠? 등차 수열이에요. AN은 뭐예요? 공차가 4n이죠. 초항이 얼마예요? 마일이에요. 얼마여야 돼요? 마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금방 나온다고 이런 거. 반면에 밑에 보세요. SN이 마십이에요. 얘는 2항부터 등차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초항은 뭐예요? 띠띠띠 넣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제 2항부터 일반항은 뭐가 돼요? 2항부터 일반항 할 때는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얘를 가리면 되죠. 그럼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잖아요? 공차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자, 초항이 뭐예요? 8이죠. 얘 찾을 땐 8이라 그래야죠. 그러라고 가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이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그게 아까 전에 했던 저 방금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그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로 정석대로 쓰잖아요. Sn- 이 자리가 Sn-Sn-1 N은 2항부터 아까 본인이 직접 전개해도 돼요. 이 얘기했던 거. 그거를 계산을 직접 전개해서 해보니까 결국에는 상수항은 Sn-Sn-1에서 상수항은 여기 10이 오든 10억이 오든 영향을 안 미쳐요. 지워져서. 그러니까 얘는 없다 치고 그냥 마치 일반항을 구하셔도 되더라. 아까 그걸 해봐서 이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더라 라는 걸 알아서 가리는 거죠. 플러스 10억 개고예요. 우선 플러스 10도 하는 거는 얘가 가리면 초항이 8이에요.
뭐 여기다가 1 넣어서 8 되려면 여기 얼마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공차는 n제곱의 개수. n제곱의 개수의 절반이 그러니까 2분의 n제곱의 개수가 그러니까 2분의 공차가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말이 원래 이런 문제를 너무 또 그렇다고 또 일반은 따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이런 거 이제 풀면은 SN이 있고 TN이 있어요. 아씨 둘 다 등차네. 바로 나오거든. 근데 A10하고 B10이 같대. 그 말은 뭐야? S10 빼기 S9는 T10 빼기 T9랑 같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갖다 대입해서 풀면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일반항과는 심취해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BN 딱 보니까 BN 뭐야? 일반항이 공차 얼마예요? 6 N 초항 얼마예요? 마일이에요. 이거죠. 그럼 AN 공차 얼마예요? 2 초항 얼마예요? 문자가 좀 있긴 하지만 초항 얼마예요? K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다가 K 마이너스 1 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반하게 심취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풉니다. 구하다 보면은 그냥 쉽게 구해지거든. 재밌고.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등차수열의 SN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특징. 등차수열의 SN. 자, 등차수열 AN의 합 SN이 있습니다. 자, S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S4가 있고요. S8 빼기 그냥 숫자로 5로 합시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S5 S10 빼기 S5 S15 빼기 S10 요 세 개의 값의 특징을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등차에서 자 S5는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맞죠? 자 S10 빼기 S5는 뭐예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맞아요? S15 빼기 S10은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A14 더하기 A15 이거죠? 맞습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이렇게 쭉 있어. 얘를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한 거야. 일정한 개수씩 몇 개든. 지금은 몇 개씩. 지금은 5개씩. 근데 이게 5개든 10개든 상관없어. 일정한 개수면 돼.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A1이 A6으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맞죠? A2가 A7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A3이 5개 필요해요. A4도 5개 필요해요. A5도 5개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줄이 이 줄로 가려면은 공차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5D. 우디? 25D. 25개 필요합니다. 5 제곱개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밑에 줄 보니까 A6이 A11로 가려면 공차가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7이 12로 가도 5개, 8도 5개, 9도 5개, 10도 5개 필요해요. 그럼 얘가 얘로 갈 때 공차 몇 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25개 필요해요. 맞아요? 결론은? 얘네 셋은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다시 이룹니다.
얘네 셋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걸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하잖아. 그러면은 그 더한 합은 다시 뭘 이룬다? 그 더한 합들은 다시 등차를 이룬다. 이것까지 아는 게 우선은 제일 기본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등차는 등차인데 그러면은 그때의 공차는 뭐냐? 만약에 n개씩이면 뭐겠어? n제곱 d가 되겠지 그때는.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참 좋겠다. 내신 문제 중에 아까 여러분 봤던 문제, 계산 문제 풀어준 거 말고 이런 게 있어. 문제 중에 자 등차야 S12 40이라고 줬어. S22 뭐 80이라고 줬어. S30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내신에 있어. 그럼 아까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한 가지 방법은 얘를 초항공차 세워서 연방 풀면 돼. 아까 해준 것처럼 초항공차로 2분의 항수 10개에다가 초항 2배에다가 9D 이런 식으로 해서 연방 풀면 되거든. 근데 특징이 잘 보니까 지금 10개, 20개, 30개잖아. 그러면은 S12 40이야. 그러면은 S20 빼기 S10은 얼마야? 아이씨. 자, 그래서 여기 100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60이야. 그러면은 S30 빼기 S20은 얼마가 돼야 돼? 80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100이라며. 그럼 S30 얼마야? 180이야. 이렇게 해서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돼. 역시나 얘도 연방해서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알겠습니까? 근데 언제만? 얘는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했을 때만. 남발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전에 교재에 있던 이 문제는 그렇게 못한 거야. 교재에 아까 전에 이 문제는 못한 거야 그렇게. 왜? 8개 더했잖아. 그 다음에 15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차이 내봤자 몇 개야? 7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거 성질을 못 쓴 거야. 얘가 만약에 16이었으면 쓰면 되겠지. 16이었으면. 그죠? 이렇게 쓰면은 좋겠다. 됐죠?